네, 오늘 온라인 특강 두 번째로는 렌더링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초대 손님인 홍수진 수강생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렌더링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짜란! 막 이런 거? 막 이런 등.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렌더링 반에서 라이팅이랑 룩뎁 쪽에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홍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시청을 좀 완료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이제 제작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것들을 아주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선은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포트폴리오에 선택하게 된 계기. 이 포트폴리오는요, 이제 플로팅 하우스라는 이제 VF 회사에서 이제 프로테스라는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가 모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너무 원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주로 막 신비하고 몽환적이고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또 실내랑 실외가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라이팅 요소를 다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룩뎁 내가 표현할 수 있겠다 막 이런 근자감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도 좀 살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좀 했고요. 전부 다 이게 렌더링을 수강을 하게 되시면 인테리어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과제를 좀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이게 그 과제거든요. 근데 이 과제를 했었을 때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막 칭찬 많이 해주셨고 분위기를 잘 잡았다? 네네, 분위기도 잘 잡고 특히 포그 어떻게 하셨냐고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거다, 내가 포그 가지고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이건 언제 했던 과제죠? 렌더 네, 지금은 과정이 이제 저가 했을 때랑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저가 했을 때는 이제 렌더링 반이 3개월 과정이었어요. 그때 2개월 마지막에 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V-Ray로 작업을 한 건가요? 네. 과제물을 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작업 과정을 우선 간단하게 들어보고 본판으로 쫙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작업 과정이 이제 우선 간단하게 카메라 애니메틱, 모델링, 룩뎁, 라이팅, 포그, 합성 보정까지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이것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건데요. 이게 전 큰 틀만 일단 써놓은 거거든요.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은 프리비주얼이라고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작이어가지고 카메라 애니메틱, 카메라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기본적인 라이팅을 잡고요. 이제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본 재질까지 잡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메라 애니메이틱 있어요. 네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모델링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모델링이 아니라 렌더링이니까 최대한 소스 구할 수 있는 건 구하고 또 변형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모델링 자료가 없는 것들은 모델링을 하면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으로 서브스랑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주로 쓰면서 룩댓 작업을 한 다음에 라이팅으로 때깔을 내줍니다. 멋있게. 그러고 나서 포그 들어간 다음에 누크로 합성이랑 보정까지 해서 완료를 했어요. 본격적인 씬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장면들을 다 열 거예요. 체스, 저 해골, 옷, 예, 그리고 저거 좀 위에 뭐 창문 같은 건가요? 네, 창문이에요. 돌아가는 거 뭐예요? 새예요? 비둘기처럼 생겼는데? 네, 창문에서 아, 진짜 새예요? 네네. 새 모델링까지 넣은 겁니다. 아,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씬들을 이제 쭉 뒤에도 나올 건데요. 총 8씬이에요. 그 8씬 중에 4개를요. 클로즈업샷, 가까이서 보는 샷이랑 또 4개 풀샷, 전체적으로 보는 씬들을 나누고요. 거기서 이제 실외 나눠가지고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아, 큰 틀을 잡았네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에서도 2개씩 비슷한 항목끼를 제가 또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는요. 이제 밑에 제가 글씨 쫙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작업했던 씬이 체스였어요. 체스. 준비성 감사합니다. 아, 네. 퀄리티 해도 되나요? 체스? 아닌가요? 네네. 이제 켜셔도 돼요. 아, 네. 체스. 네.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체스 작업을 이제 했었던 거였는데요. 수진 씨 지금 러프니스에 대한 감을 하나도 지금 못 잡고 계세요. 라고 딱 피드백을 주시는 러프니스 거예요. 욕하는 것도 뭔 소리야? 러프니스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다. 아, 또 이게 나는 도대체 막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친구한테 네. 야, 나 커피 사줄 테니까 좀 나 좀 가르쳐 줘봐 막 이러면서 배웠어요. 아, 러프니스 이 표면의 거침도죠? 네.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거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몰랐었던 게 음. 뭐 예를 들면요, 뭐 체스판은 여러분 주위에 잘 없는 것들이니까요. 이제 주변에 보시면 책상이나 마우스나 키보드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마우스로 예를 들게요. 마우스에서도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안 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로 쓰는 부분은 좀 더 거칠어지고 바래질 거고요. 안 쓰는 부분은 아직도 새 거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차이의 거칠기 같은 거를 제가 모르고 그냥 작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내주니까 아, 이렇게 바뀌었다?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서 한 아주 번에 바라게. 네, 한 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저기 본씬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은 이제 서브스 다 아시나요, 프로그램? 네,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델링 친구들도 서브스턴스 렌더링 과정을 배우니까요. 네. 서브스를 켜가지고 이제 먼지 마스크 레이어라는 걸 쌓으면서 네. 네. 아, 여기 또 펜으로 또 표시해야 되나요? 그냥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네,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저 단계로 이제 쌓아가면서 이제 거칠기에 대한 차이를 내주시면 되는데 이제 네. 검정색으로 갈수록 매끈한 재질일 거고요. 매끈. 흰색으로 갈수록 점점 거칠게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다 아실 것 같아. 네. 나만 몰랐었던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브스 얘기는 좀 끝이고요. 네. 두 번째 씬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초록 색깔. 이 초록 색깔 씬인데요. 여기서 제가 SSS라는 재질을 썼어요. 내가 어디에 썼을까요? 네, 이거 하시고 저는 여기서 해골에다가 SS 재질이라는 걸 썼어요. 네. SS 쉐이더를 사용했네요. 네. 네,
이제 이게 제가 해골을 맨 처음 작업했을 때 렉 걸리는 것 같은데. 아, 네. 이렇게 V-Ray MTL이라고 하는 재질에다가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또 노쌤 표정이 안 좋아지십니다. 수진 씨 이거는 SSS 재질인 것 같아요라고 딱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 네, 설명을 해주시는 아주 차갑게, 아주 차갑게. 별명이 아이스 프린스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왕자가 순식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건가요? 네, SS 재질에 탁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골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SSS 재질은 뭐냐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제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는 재질이에요. 아, 그렇죠. SS. 네,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사람 피부가 있어요. 피부. 이 사람 피부가 이제 선생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피부 이런 피부가 이제 역광에 의해서 투과가 되죠. 네, 그냥 V-Ray MTL 재질은요. 빛이 바깥에서 산란하고 있는 재질이고요. SS 재질은 안쪽에서 산란을 하는 건데 이제 손에다가 이제 빛을 쏘면요. 저희가 그냥 살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간색 빛이 나잖아요. 네. 그게 안쪽에 있는 피가 맺혀서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골도 그런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넣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제작했는지 이 얘기를 하자면 SS 재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디퓨즈 탭에다가 디퓨즈 맵을 넣고요. 더트를 따로 뽑아요. 더트를 따로 뽑으면 SSS 재질 디퓨즈 밑에 디퓨즈 어마운트라는 탭이 하나가 있어요. 디퓨즈 어마운트라는 탭이 따로 있다.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레이어드 텍스처로 쌓고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네. 어마운트 탭에 레이어드 텍스처로 쌓고 쌓아야 된다. 네네. 디퓨즈 맵 따로 놓고. 예, 요거 아주 꿀팁. 많은 친구들이 모델링 친구들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빨은 SS 쉐이더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SS 쉐이더일까요, 아닐까요? 해골만 가지고 얘기하면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틀셔도 돼요? 역시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 않아요. 자기 틀릴까봐. 맞는 것 같아요. 정답.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빨도 하신 거죠? 네네, 이빨도 SS 쉐이더를 다 넣었어요. 일반 질감을 넣으면 안 됩니다. SS 쉐이더로 이빨도 투과가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요 씬 요거 사운드랑 너무 어울렸어요. 네, 일단 GD 포커스 얘기 좀 할게요. 네. 이게 두 개, 저가 이제 해볼이랑 체스가 비슷한 항목끼리 묶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왜 비슷했냐면 GD 포커스라는 걸 이제 넣어서 그래요. 이제 아직 누크가 안 들어가신 분들은 뎁소 필드라고 할 거고요. 이제 이걸 다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포커스 날림. 아웃포커싱.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 들어갔네요. 네, 다 들어갔는데 특히 체스랑 해골이 까다로웠던 게 얘네가 앞쪽에 맞춰주면 너무 편하고 좋겠는데 중간에 맞춰줘가지고 앞쪽도 뒤쪽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포커스가 중간에 있어서. 네네네. 네네. 이렇게 여기. 네네네네. 너무 힘들었는데 앞쪽이 너무 안 눌리는 거예요. 포커스를 했었을 때 뒤쪽이 너무 날아가고 앞쪽은 잘 안 눌려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데스오 필드로 마야에서 1차 눌러준 다음에 렌더 엘레멘트에서 GDEPS라고 할 거예요. 그걸 또 뽑아가지고 이제 누크로 가져와서 2차로 한 번 더 눌러주니까 저렇게 효과가 두 번을 뜨더라고요. 했구나. 네네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싱을 하는 분들에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쓴 방법은요. 뎁스 오브 필드 값을 마야에서 한 번 주고서 렌더링을 돌려서 뽑은 다음에 이제 GDEPS라고 해서 렌더 엘레멘트에서 저희가 뽑을 거예요. 패스를. 그거를 뽑아가지고 누크로 가져와서 GD 포커스, 요 포커스 효과를 줘가지고 뽑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요. 제가 네거티브 라이트라는 거를 활용을 하게 돼요. 되게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빛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섀도우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빛을 차단했는데 그림자가 생긴다? 네네네. 이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죠? 쉽게 얘기를 하면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빛이 오는데 거기에서
한 부분이 이제 빛이 가려져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여기는 빛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같이 빛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빛이 안 와. 이게 왜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저희가 레퍼런스를 한 장을 보고 주로 파악을 할 때가 저희는 많아요. 렌더링반은. 그쵸. 근데 이 프레임 바깥에 물건이 저희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쵸. 물건이 저기를 가리고 있어서 빛이 투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열려 있어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효과를 되게 많이 썼어요. 아, 일부러 네. 뭐 가상의 사물을 두고 빛을 막고 막 그랬군요. 네네네네. 아,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상의 사물도 이제 뭐 이게 어떤 사물인지를 나는 모르니까 주로 썼던 방법이 플랜에다가 서페이스 쉐이더라고 하는 빛을 차단해주는 재질이 있어요. 그 재질을 넣고 이제 내가 조절해서 빛을 막아주면서 썼습니다. 플랜에다가 서페이스 쉐이드를 넣어서 빛을 여기 안 보여 카메라가 안 보이는 데다 대준 거야. 빛 네네. 모아주려고 막 아니면 나가거나. 네,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이제 같이 이제 작업했던 친구들이 너 이거 혹시 비네팅 효과 쓴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셨었거든요. 이제 비네팅 효과는 사진의 외곽을 어둡게 눌러주는 효과예요. 그렇죠. 네, 그 효과는 저는 안 썼고요. 와. 다 네거티브 나 라이트로 이거 막은 비네팅 효과를 쓴 줄 알았어요. 네, 안 썼어요. 오. 이 비네팅 효과를 쓰지 않고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네거티브 라이트를 써가지고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쓰시는 거고요. 아니야, 난 비네팅 효과를 쓰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그 효과를 쓰셔서 네, 본인이 판단하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럼 비네팅 효과를 쓴다면은 누크를 쓰겠네요. 누크로도 쓰고 이제 음. 렌더반에서 배우기도 할 건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룩스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쓰기도 여러분 합니다. 알죠? 외곽 라인이 약간 이렇게 어두워 네. 보이는 효과. 그거를 근데 수진이는 씬 안에서 자 플랜을 이용해서 서페이스 쉐이드를 넣어서 빛을 막아주면서 흡수하면서 표현했다. 아, 이거 엄청난 센스입니다. 라이팅 하시는 분들 많이 중요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온 모델링 FX 효과랑 지브러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모델링은 양쌤한테 한 1개월 정도 배웠었어요. 그때 배운 꿀팁을 이제 조금씩 써갔습니다. 아, 아주 중요한 내용이군요. 네. 이제 주로 들었던 얘기가요.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라이팅을 너무 어려워하고요. 맞아요. 이제 라이팅이나 렌더링 하시는 분들은 모델링을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같이 씬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모델링을 최대한 구해도 무료 모델링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사야 되는 문제가 오는데 사야 된다. 아니요. 하나 사는데 3, 4만 원 이상이 떠요. 아, 그러면 우리 모델링 애들이 알바를 해야 되나? 여기서 구준표 네. 있으시면 다 사셔도 되는데 네. 저는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가 제일 쌌어요. 싸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다 직접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모델링을 너무 잘하지는 못했고 네. 이제 기본적인 옷을 하나 구해가지고 네. 그 옷에다가 FX 효과에서 앵클로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 앵클로스 효과를 넣어서 네. 축 처지게. 네네, 축 처지게 만들어주는, 걸려져 있는 효과를 만들게 해주는 그걸 써가지고 이제 지브러시에서 주름을 하나 내가지고 쓴 거였거든요. 근데 지브러시도 저는 쓸 줄 몰라가지고 다 독학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아, 대단해요. 이제 이 FX 효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희 탭들이 있을 거예요. 그 탭들이 FX 탭이 있고요. 이제 모델링 탭, 뭐 애니메이션 탭, 그 탭들 중에서 FX 탭을 들어가서 이제 천 재질의 클로스 앤 클로스라는 이제 그 효과를 먼저 주고 이제 내가 걸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제 고정하고 싶은 부분에 버텍스를 잡고 앤 컨스트레인에서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을 적용하고서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걸려져 있는 효과가 나와요. 아, 예, 뭔 말인지 모르면 우선 절 찾아오세요. 네, 모든 건 양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네, 앵클로스 효과를 줬다. 아, 저런 것도 꿀팁이죠. 앵클로스 효과를 안 쓰고 저걸 만약 그대로 한다면 마블러스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근데 마블러스로 하면 옷을 새로 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있는 옷 소스를 앵클로스만 줘서 처지게 한 거잖아요. 네네네.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마블러스 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발휘를 해서 쓴 거였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렌드 매테리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블렌드 매테리얼 이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창문이에요. 아, 저기 창문이군요. 네네네. 아, 네네. 이게 아무래도 좀 네. 우주선 그런 배경이어가지고 창문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저는 블렌드 매테리얼이라는 기능을 썼는데 블렌드 매테리얼은 이제 저희 이제 VMTL 아시죠? 매테리얼 재질. 그냥 재질을 쌓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어디에 썼냐면 먼저 창문 재질을 잡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주변에 이렇게 어둡게 눌러줬잖아요. 네. 이게 제가 레퍼런스 한 장으로 파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라이트로 효과를 준 건지 더트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했었을 때 더트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눌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섭스로 가져와서 이제 마스크 씌워가지고 해준 거고요. 네. 근데 이 블렌드 매테리얼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매테리얼을 쌓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얘를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좋은 컴퓨터를 사야 된다. 빙고. 렌더 타임이 배로 뛴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렌더 타임이 배로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는 이 재질을 쓴 게 이 씬에서는 렌더 타임이 생각보다 안 걸려가지고 이 씬을 쓴 건데요. 만약에 렌더 타임이 1시간, 2시간이 넘어갔는데 블렌드 매테리얼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잠을 못 잘 거예요. 잠을 못 잔다? 네. 솔직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오케이.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고요. 네. 이제 공간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는요. 모델링 하시고 이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할 테지만 라이팅 하시는 분들한테 1초 렌더링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씬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1초에 24프레임을 하시면 일단 한 프레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 프레임에 얼마나 걸리는지요? 한 프레임에 걸리는 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하는 씬들은 20분 걸렸고요. 오래 걸렸던 씬은 한 프레임에 1시간 10분 걸렸는데 여러분 최대한 렌더링 하시는데 2시간 넘어가시지 마세요. 그럼 본인이 힘들어져요. 20분에서 1시간 10분이 정도 걸렸다. 네네네. 한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제 1초면 곱하기 24를 해야 되고 네네. 10초면 240을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쓰라고 또 쓰나요? 여기서 많이 쓰려고요. 네. 공간의 이해 얘기를 하는 거는요. 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이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장으로 파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뒤에 뭔 재질을 썼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머리를 써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창문을 할 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마지막에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 3개 먼저 쭉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씬을 체스 씬을 작업을 하는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은은하게 라이트가 때려져요. 때려져요. 은은하게 라이트가 나오는데 이쪽은 또 빛이 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뒤에서 오는 라이트가 맞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아무리 뒤에다가 라이트를 설치를 해도 뒤에 라이트가 너무 세게 빵 역광처럼 때려줘가지고 이거 진짜 어떡하지? 하면서 메인 레퍼런스를 계속 돌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가 딱 잡히더라고요. 뭐가 잡혔냐면 내가 봐도 어렵게 보이는데. 하나가 뭐가 딱 잡혔냐면 비닐 천막이 나오는 씬이 있는 거예요. 비닐 천막? 혹시 이거 뒤쪽에 비닐 천막이 깔려 있고 그 뒤에서 라이트를 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천막 거예요. 뒤에서? 네네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닐 천막을 설치를 하고 이 비닐 천막에 이제 또 다른 재질을 하나 넣었어요. 이게 투사이드라는 재질이거든요. 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신문지예요. 신문지 효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 재질을 준 다음에 뒤쪽에서 빛을 딱 쐈더니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걸러지는 것처럼?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파악을 좀 하셔야 그래서 저게 은은하게 나온 거예요? 네네네. 와우, 저거는 아무 생각 없어. 뒤에서 라이트 하나 쏘고 약하게만 줄 거 아니야?
네네 그쵸. 그쵸. 감세 효과만 세게 주고 네네네 맞아요.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은한 조명들. 네. 음. 체스 말들은 이제 앞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체스 공간을 조금 그려드리면요. 여기에 체스가 있고요. 체스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게 천막이고 지금 여기서 이거는 탑 화면이죠? 네, 탑 화면이에요. 네. 요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빛을 빛을 쏜 때려준 거예요. 거예요. 천막을 저기다 댄 거죠. 네, 여기서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또 어둡게 눌러줬잖아요. 그렇죠. 양쪽을. 여기에 물건을 하나씩 갖다 놨어요. 뒤쪽에 천막 뒤쪽에도 당연히 뭔가 물건들이 있겠죠. 그 물건들이 낸 그림자들이에요. 아, 물건을 여기다가 딱 놓으면서 은근히 여기다 그림자를 만들어낸 센스. 야, 와. 너무 띄워준다. 어떡해. 무섭다 홍수진. 무섭다 홍수진. 그래.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 뭐 해골이나 이제 이런 오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할 거는 창문입니다. 얘가 그렇죠. 창문이 왜 어려웠냐면요. 이게 모델링을 제가 했어요. 왜냐면 이런 창문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탑에서 본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작을 할 때 옆에서 이거를 본 모습은 저는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그렇죠. 제작을 좀 했어요. 그렇죠. 평평하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모델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는 언니들한테 물어보면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반에서 에이스였던 언니가 아이스. 네, 이름은 언니가- 바꿀 수 없나요? 네네네. 아, 이름을 바꿀 수 없어요? 이름을 밝히면 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에이스 그녀가 네 익명의 김모 씨 김모 씨가 언니가 탁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수진 씨 이거 모델링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라이팅을 딱 보면 이 라이팅이 이쪽은 밝은데 이쪽은 어둡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문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두운 이유는 요 옆에서 빛이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어두울까요? 그건 바로 깊이가 있기 때문이죠. 야, 그리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건 사이드 화면입니다. 그리고 네. 있는 거는 네, 사이드. 깊이가 있기 때문일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사다리 꼴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밝은 걸 거예요. 그렇죠. 거기만 밝겠죠. 그러면서 맥스치로 여기가 가장 밝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사다리 꼴 모양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경사가 살짝 있다는 거 그렇죠. 경사가 내려왔다는 이 소리입니다. 엄청난 관찰력. 거기서 또 와. 여기랑 여기의 깊이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줬구나 무슨 단층을. 소리예요? 단층이 한 번 더 내려간다는 야, 소리예요. 이건 나도 놀랐어요. 나는 지금 우리는 전혀 리허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생방이에요, 그냥. 와. 그리고 오케이. 여기랑도 또 차이가 난다는 소리 뭐겠어요? 또 한 번 차이가 날 거란 소리입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든 사람, 와, 우리 모델링 바이들도 이거 주면 그냥 납작하게 만들 것 같은데 네, 라이트를 고려한다면 길쭉하게 만들었어야 되군요. 네, 그거를 딱 알고 나니까 공간을 내가 이렇게 이해를 잘 해야 라이팅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을 이해해야 된다. 네, 아. 괜히 에이스가 아니더라고요. 김모 씨는 괜히 에이스가 아니라 역시 에이스. 네, 저는 이제 이게 창문 조금 과장해서 그린 거긴 한데요. 이 모양의 창문이 있으려면 사람이 요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 위쪽을 바라보는 씬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엎어져서 이런 식으로 된 창문으로 이 해석을 해서 여기에 HDRI를 깔고 여기에 까마귀 깔아가지고 돌아가게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공간을 이해해야 한다. 아래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지만 씬을 라이팅을 잡을 때 유리하다. 네, 아주 맞습니다. 좋은